지금 한쪽에서도 지금 경선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독주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남 충청권 권역 경선에서 90% 가까이 압승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강원, 제주, 뭐 호남, 수도권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결과가 좀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만 이렇게까지 격차가 날 일이었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당초 저희들 당내 안팎에서 봤던 것보다도 격차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한 80% 조금 묻도는 정도로 봤는데 그보다 한 10% 정도 더 높게 나오는데 물론 아직 그 제일 그 당원이 많은 그 수도권하고 호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다 봐야겠지만요.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그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비상계엄과 탄핵을 극복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조기 대선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당원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비상계엄과 탄핵을 극복하는 과정에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쏠림 현상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호남에 몇 번 최근에 좀 갔다 왔는데 호남에서도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분조차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 그런 이 거부감이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낮아진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게 원래 정상적인 선거 앞으로 한 그 2년 후에 그 선거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 경쟁하려고 했던 김동연 경기지사라든지 또는 김경수 지사 아니면 또 제3의 후보들도 좀 준비를 더 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차근히 해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준비가 또 현 상태에서 그냥 붙었을 때 여러 어떤 조직적인 측면이라든지 대중적 인지도 뭐 등등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채 준비되지 않은 미처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한 2년 이상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상황 자체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 전국이 한 근 석 달, 넉 달 끌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원래 당초 이 민주당 안팎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재명 대표로 쏠림 현상이 높아진 거는 김경수, 김동연 두 사람이 뭐 경쟁력이 없다든지 또는 뭐 일방적으로 뭐가 했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이재명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가 형성된 게 아니죠. 당대표 될 때도 그때 몇 %였습니까? 엄청난 득표율로 됐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총선 치를 때도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비명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과정에서 공천 안 줬잖아요. 줬다가도 뺐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경선됐어요. 다 경선에서 탈락했죠. 그거는 근데 그 허울 좋은 경선이었지. 제가 볼 때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설명이 불가능해요.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 절대 권력화된 과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은 정당 어떤 그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요. 여당 내에서 대통령 그 경선을 하면은 이렇게 90%까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초유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섬찟하고 조금 겁이 나던데요. 과연 이런 야당이 제1야당이 제1당인데 제일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당이 됐을 때 과연 그 절대 권력을 누가 견제하느냐. 지금 그 경선에 나선 김동연, 김경수 의원도 정말 착한 2등 되겠다고 하는 그 경쟁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민주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온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거나 비판을 하고 있나요? 오히려 지금 김동연 후보는 이번에 경선에서 여론조사 기관 좀 바꿔주세요. 뭐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슈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진 않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의힘도 너무 힘들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거는 정말 내부의 비판에 귀를 닫았거든요. 귀를 닫은 결과 여기까지 온 겁니다. 비상계엄까지 일어난 거예요. 측근 관리들 잘못하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 상식,
신문도 제대로 안 보고. 그래서 저는 네.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민주당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다음에 좀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는 분명히 바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돌아가셔서 경선 그래도 좀 더 경선답게 치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 걱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민주당 당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한때 민주당 국회의원이긴 했습니다만 예상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봐요. 근데 입법부를 장악한 정당이 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했을 때 갖는 위험성 있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일 때 다 과반 의석 갖고 있었습니다. 과반 의석이 중요하지 백질소득이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과반이 넘으면 다 똑같거든요. 여당 의석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의석 가지고 그 입법부 대통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다 했냐? 마음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이재명 대표한테만 그 비난을 가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비판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이재명이 90% 80% 90% 나오느냐.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2심 무죄가 저는 컸다고 봐요. 2심에서 무죄, 선거법 2심 무죄에서 나온 게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다.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후보 출마를 접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확고부동한 1위 후보의 약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쟁점화 시킬 만한 약점이 별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공고화된 측면이 하나 있고 이것도 사실은 원인으로 따지면은 왜 쓸데없이 근소한 표차로 진 후보를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이른바 금강불개를 만들어 줍니까? 그것도 다 저는 윤석열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왜 그러냐? 윤회 저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 잘못했습니다. 깨끗하게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조용히 직거하고 국민의힘이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좀 달라지겠습니다. 했으면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탄핵도 부정하고 계속 버티고 하니까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청년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렇게 버티니까 사람들이 그래? 저거는 내가 단죄를 해야 되겠다라는 에너지가 그렇게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두 가지 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성찰의 요소지 그걸 무섭다라고 공격할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